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오늘 불을 뿜어냈던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간밤 FOMC도 예상대로 금리가 동결됐고요. 또 미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시장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반도체가 연료가 되어주면서 시장을 더욱더 빨갛게 물들였는데요. AMD가 내년 AI 반도체 판매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10%가량 상승세 보였고요.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넘게 오르면서 국내 관련주에 훈풍을 불어 넣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양시장 상승으로 출발해 가파른 오름세 보여줬는데요. 코스피는 9거래일 만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2% 가까운 상승세 보여줬고요. 또 코스닥은 무려 4% 넘는 초강세에 오늘 770선 위에 안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았던 가운데 그중에서도 반도체와 2차 전지의 강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오늘 이 점 전문가님과 함께 체크해볼 예정이니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세 보였던 우리 시장, 내일은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요. 참여 코드 8253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샵 0082 누르시고 이재규라고 보내주셔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연구소의 트렌드 리더 이재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맨날 빠진다고 조심하라고 하시다가 드디어 어제 낙관적인 전망을 주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바로 시장이 반영이 되네요. 너무 신기한데요. 오늘 아주 시원한 상승을 보여줘서 속이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굉장히 시원하게 상승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개인 투자자분들께 굉장한 고통을 줬었던 2차 전지 쪽이 올라와서 이 부분도 굉장히 반가웠고 또 우리나라의 다른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같은 경우도 탄력도가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오늘 SK하이닉스도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도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코스닥 쪽이 굉장히 강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쪽에서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좋은 시세가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방송을 통해서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반도체와 많이 엮여서 움직인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AMD, 그러니까 우리가 엔비디아 경쟁사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2024년도에 AI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가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에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아주 강력한 시세를 보이면서 좋은 시세를 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차이는 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동안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었죠. 이 견고하다라는 것은 종합 주가 지수를 대비해서 의미를 하는 거고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전쟁이 터진 이스라엘보다도 낙폭이 크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2차 전지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2차 전지 종목들이 워낙 가파르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낙폭도 굉장히 컸었죠. 물론 오늘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만회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는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 혹은 반도체는 괜찮습니다. 반도체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잠깐만 말씀드려보자면 반도체가 지금 업황이 돌아서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업황이 돌아서고 있다, 개선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디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그 종류 중에서 디램과 낸드 플래시가 업황이 좋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HBM 쪽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이제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업황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좋은 상태고 내년엔 더 좋아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의 주가 흐름이 앞으로 좀 더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도체는 강한 상태에서 좀 더 강하게 움직일 만한 모멘텀이 만들어졌다 정도로 보셔도 좋습니다. 물론 SK하이닉스가 대장주라고 보시면 좋고요. 다만 주가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연말로 갈수록 기관들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수익을 좀 확정 짓고 본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펀드라든지 여러 가지 자금에 대한 수익률을 확정 짓기 위해서 조금 작은 기업들에도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관련해서 대장주는 SK하이닉스지만 우리가 이제 소부장이라고 많이 하죠.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소부장이 아니라 장비가 먼저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제 수익률 게임 관점에서는 반도체 쪽에서는 장비주, 중소형 장비주를 보시는 게 좀 유리할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는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오늘 많이 올라와서 기분이 좋았는데 그래도 지금 냉정하게 우리가 따져보자면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상승을 할 때 다른 아시아 증시가 강하진 않았거든요. 아시아 증시가 아주 강하게 움직이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 코스닥이 많이 올라오고 2차 전지가 많이 올라온 것은 그동안 낙폭이 과했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공통적인 심리가 반영이 되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온 거죠. 굉장히 탄력적으로 들어왔는데 금액 자체가 크지가 않아요. 이게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돌아선다라고 한다면 내일도 가고 모레도 갑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일단 글로벌 증시 자체가 못 올라오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어제 여러분 방송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차 전지 없는 분들은 매수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2차 전지에 대해서도 최근에는 좀 긍정적인 말씀들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낙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많이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좀 무리해서 2차 전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급하게 매도하실 건 아니지만 여기서 만약에 되밀림이 나온다면 정말 운이 안 좋게 너무 슬프게도 대밀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대응을 조금이라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반도체도 좋았고 2차 전지도 좋았습니다. 반도체는 워낙에 좋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드렸죠. 제가 9월 초부터 반도체 보셔야 됩니다. 반도체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었던 반도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많이 올라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대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동안 후공정이 강했다라고 한다면 이젠 전공정 쪽도 좀 봐야 돼요. 이 부분은 제가 뒤에 종목 설명하면서 말씀드릴 거고 2차 전지도 일단 기분 좋은 반등은 나왔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구조적인 상승으로 들어갈지 여부는 좀 봐야 돼요. 아셨죠? 이거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려볼까요? 좀 복잡해질 수가 있는데 조금만 더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 이 반도체는 디램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현물 가격이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이제 좀 올라왔거든요. 지난달 대비해서 좀 올라왔는데 지금 이 올라온 가격이 손익분기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판매가 되더라도 마진이 별로 남지가 않아요. 지금 뭐 1.7달러, 1.8달러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는데 원래는 이게 4달러대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에선 보고 있는 거예요. 수요가 늘어난다면. 그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 전환이 되고 흑자에서 흑자 폭을 키울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따져봤을 때 반도체는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이 좀 안 좋아지는 상태에서 좀 나아지는 요 국면이 수치상 좀 잡혀줘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주가는 선반영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뭐 내일부터 다시 한번 우상향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보니까 지금 반도체도 좋고 2차 전지도 좋고 그 대신 한 가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신경을 써봐야 되는 부분은 이 우리나라 시장의 반등이 우리나라 독자적인 모멘텀인지 아니면 글로벌 증시가 돌아서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제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양시장에 들어왔지만 금액이 아주 크진 않았어요. 오늘 코스닥이 여러분 4% 올랐습니다. 정말 반가운 상승인데 여기에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의미 있는 수준의 금액이 들어온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도 안 꺾이고요. 코스닥도 안 꺾이고 반도체도 2차 전지도 꺾이지 않고 쫙 올라와 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부분들 뭐 아직까지는 거래 대금이 많이 안 들어왔다. 글로벌 증시 자체가 아직까지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 이 정도는 그래도 좀 인지하고 계시면 추후에 대응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지수 흐름도 좋았고요. 반도체 2차 전지의 흐름도 좋았지만 오늘의 반등이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반응인지 아니면 글로벌적인 상승 추세로의 변화인지는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전문가님과 실시간 소통하면서 대응 전략, 가격 전략 얻어가 보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8253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받는 번호에 샵 0082 누르시고 이재규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께서 장중 노란톡방에서 ETF 투자 꿀팁을 공개해 주셨는데요. 노란톡방에 이미 계셨던 분들이라면 수식을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전문가님의 안내에 따라 실시간 전략 상황 얻어가고 싶으시다면 역시나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방송이 끝난 뒤에 그리고 장중에도 우리 전문가님의 안내 받아보시고요. 이런 수익 기회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 노란톡방 상황 어땠는지 전문가님께서 한번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살펴보시죠. 네, 제가 이제 어제 좀 더 강하게 말씀을 드렸죠. 이제 2차 전지가 없으면 2차 전지를 매수하셔야 되고 현금이 많다라고 한다면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제 제가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렸었던 여러 가지 내용입니다. 뭐 좌측 같은 경우는 뭐 좀 이제 우리가 경계를 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던 부분이고 이게 우측에 보시면 뭐 교육을 들어야 되네요.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ETF라고 해서 여러분도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주식을 매매하죠.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뭐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것들을 우리가 주식으로 매매를 합니다.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매수를 하고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매도를 하는 이런 형태를 띠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ETF라고 해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펀드 같은 것을 펀드 상품을 인덱스를 우리가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주식처럼 매매하는 게 바로 ETF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거래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용하시는 증권사에 연락을 해서 나 ETF 거래를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뭐 교육을 이수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ETF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지금 ETF 같은 경우는 제가 거의 1주 전부터 2주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ETF 상품을 거래하실 수 있게 좀 준비를 해 두시면 종합주가지수 자체가 저점이 나왔을 때 우리가 지수에다가 베팅을 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한번 보세요. 오늘 아침에 제가 적어놓은 내용인데 여러분 지금 판세를 잘 읽어야 합니다. 그간 후공정 쪽에 수급이 몰렸는데 오전에 소개드린 제우스는 전공정입니다. 전공정 쪽에 자금이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여기 밑에서 뭐 원이가이패스도 올라오죠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뒷부분 같은 경우도 제가 ETF에 대한 언급을 좀 했어요. ETF 같은 경우 오늘 지금 화면에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서 ETF 처음 해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ETF라는 게 어쨌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할 때 주가가 빠지면 손실이 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하락을 하게 되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기관들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는 파생을 이용해서 무언가 대응을 해 나갈 텐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밀릴 때에도 ETF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수익이 나는 상품을 매매할 수가 있는 거고, 제가 상품이라고 하니까 어려울 수가 있는데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목이 있어요. 그런 종목. 시장이 하락할 때 수익이 나는 종목이 있고, 반대로 여기 보시면 제가 뭐 ETF 준비가 아직 안 됐다면 정말 잔소리 한번 들어야 합니다라고 적어놨는데, 제가 한 2주 전부터 이제 우리가 종합주가지수가 반등할 경우에는 ETF 상품을 매매해야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이제 ETF 상품 중에 한 종목인데 오늘 10%가 상승을 했어요. 11%. 그래서 오늘 아주 강력하게 올라왔었던 2차 전지 관련주들만큼 올라왔다라는 건데, 코스닥 150을 2배로 추정하는 상품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지난주나 지지난주나 한 달 전에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어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ETF라는 것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 보시면 어떨까? 여러분들께서 아무래도 1년 후에도 2년 후에도 5년 후에도 주식 매매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ETF 상품에 대한 매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시장이 밀릴 때도 밀리는 것에 대한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지수 자체가 반등을 할 때에도 안정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올라오고 종목들 올라오니까 어땠어요? 종목이 다 올라가니까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헷갈리죠. 그럴 때는 이런 상품들을 매매했을 때 안정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노란톡방에서 계속해서 교육을 드리고 안내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충분히 좋은 메리트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어제 뭐 소개드렸었던 기업들이나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기업들도 좀 빠르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난주에 보여드렸었던 HD 현대일렉트릭이라는 기업이죠. 뭐 시세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뭐 KINX 같은 경우도 시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굉장히 강하게 타이트하게 탄력적으로 올라왔지만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훨씬 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거래 대금이 들어오는 종목들이고, 이런 종목군들을 매매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의 계좌 같은 경우도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저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편이지만 시장에 대한 불만을 갖기 전에 지금 우리 시장에 대해서 분명히 한 달 전에도, 두 달 전에도, 세 달 전에도, 네 달 전에도 반도체가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는 있었거든요.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지금 뭐 제가 테크윙이라고 해서 늦게 출발한 기업입니다. 후공정 쪽이랑 늦게 엮이면서 이제서야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죠. 반도체가 좋다라는 얘기는 연초부터 했단 말이에요. 근데 SK하이닉스가 거의 신고가 부근에 닿아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너무 어렵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자금이 들어오는 쪽 같은 경우는 시세가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을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뭐 대성창투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기업은 아니지만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오늘 같은 날 그래도 한 5%씩, 8%씩은 올라와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움직이지 못했고 상승률이 적었다라고 한다면 종목을 지금 너무 급하게 매도하실 상황은 아니에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전부 다 매도해가지고 현금화를 100% 한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밀렸다가 이제 반등이 한 번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번 반등이 나온 거예요. 제대로 된 반등.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현금화를 전부 다 해버렸는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이렇게 반등을 해버리면 굉장히 황당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현금을 100% 만들라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분명히 약한 게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될 거냐면 강한 종목을 매도하시고 약한 종목을 보유하실 거예요. 그런 투자자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오늘 많이 올라온 종목들, 오늘은 좀 특징적이었었던 부분이 많이 빠졌던 종목이 많이 올라왔어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원래 시장이 정상적인 시장, 우리나라 코스피나 코스닥이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강한 종목이 더 강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빠졌던 종목이 일단은 먼저 튀고 있어요. 2차 전지처럼. 그런데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많이 올라가지도 않았고 정배열에서 굉장히 견고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도 아닌데 오늘 많이 못 올랐다라고 한다면 그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올라오고 잘 반등 주는 기업을 매도하시는 게 아니라 약한 기업을 매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약한 기업을 매도해서 그 자금을 좀 강한 종목에다가 옮겨가든지 아니면 추후에 조정을 기다려서 다시 재매수라든지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 많이 밀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전부 100% 매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종목 중에서 정말 이건 좀 약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기업이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씩은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한국무브넥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제가 한국무브넥스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예전에 에이블 CNC라는 기업을 말씀드리면서 이 에이블 CNC라는 기업이 있는데 굉장히 강했습니다. 굉장히 강해가지고 이 기업은 지금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 호재성 내용이 없지만 차트의 모양을 놓고 봤을 때는 무언가 있는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에이블 CNC가 무상증자 소식이 나왔었죠. 그래서 60% 70%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 이 한국무브넥스 같은 경우도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렸거든요. 한국무브넥스가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자동차 부품주인데 지금도 마찬가지고 서현이화라든지 화신 같은 전통적인 자동차 부품주들의 주가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한국무브넥스 아마 제가 모르는 호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가져보세요. 라고 해서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60% 정도 올라왔습니다. 제가 9월 13일이라고 적어놨지만 두세 번 정도 언급을 드렸었던 기업이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뉴스가 뭔가 하나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 뉴스가 나오면 이제 거기가 고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런 식으로 강세가 나오는 기업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S&T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도 어때요? 주가 흐름이. 최근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방산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이번 주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놨고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6,800% 올라가는 방산주 쪽에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 S&T 다이내믹스는 이때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35% 정도. 이런 것들이 바로 거래 대금이 들어오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시장이 돌아설 때 시장이 이제 바닥을 찍고서 어느 정도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돌아서려고 노력을 할 때 나는 그냥 주식 보유하고 있을래? 한 1년, 2년 보유해도 괜찮아 라고 하신다면 보유하셔도 됩니다. 다만 기업이 적자 기업이거나 리스크가 큰 기업이면 안 되겠죠. 근데 내가 1년, 2년 동안 버티는 게 너무 힘들어 라고 하신다면 지금은 당장 현금을 100% 확보한 건 아니지만 여기서는 조금씩은 포트를 교체를 해야 돼요. 교체. 그러니까 완전히 다 뒤엎는 건 안 됩니다. 완전히 다 뒤엎어버리면 너무 힘들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비중 10%라도 좀 잘라내서 대응을 좀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어제도 처음으로 언급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워낙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10%에서 20% 현금 확보를 해서 이걸로 좀 빠르게 계좌를 복구하는 방식보다도 이 방법도 물론 좋습니다. 이 방법도 물론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는 한 종목에다가 비중을 좀 채워가지고 매매할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어제부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자.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자리다. 2차 전지가 없으면 2차 전지 매수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 반도체가 좋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실제로는 2차 전지가 없는 분들은 2차 전지를 매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물론 지금 우리나라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몇 달 전부터 빠졌어요. 제가 만약에 2달 전부터, 3달 전부터, 4달 전부터 2차 전지 성장합니다. 2차 전지 매수하세요라고 하면 제가 여기서 얼굴이 그렇게 두껍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 못 하겠죠. 근데 2차 전지 매수하라고 말씀드린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며칠 전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의 낙폭이 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한 상태에서 반등을 할 때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계좌 자체가 빠르게 복구될 수 있도록 무언가 노력을 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그 노력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 방식이에요. 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많이 강조드렸었던 것처럼 첫 번째로 뭐 10%에서 20% 정도의 현금을 확보를 해서 주도 섹터를 공략하자. 그래서 이 주도 섹터를 공략해서 수익이 나면 이걸 매도하면 되죠. 근데 이게 수익이 만약에 100이 났다라고 한다면 손실 나고 있는 거 20 정도 손절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100 수익이 나고 20 손실이 나면은 이거 같이 매도했을 때 현금 비중이 더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현금 비중이 확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계좌에 유동성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계좌를 복구해 나가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목에다가 비중을 채우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종목에다가 비중을 많이 채우시라는 말씀을 안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종합주가지수 자체가 저점을 잡았다라는 생각이 저는 안 들었거든요. 우리가 2600포인트부터 제가 9월 중순부터 시장이 밀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2600부터. 그래서 저는 한 2400쯤에서 멈출 줄 알았는데 이게 300까지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께 여기에서 2600에서 2550에서 여러분 시장 올라갑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하고요. 2차 전지 좋습니다라고 해서 여기서 매수하십시오라고 했다면 지금 너무 힘들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계속해서 현금 확보하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는 현금 확보하기엔 좀 늦었고 이제 우리가 복구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생각을 할 때예요. 물론 여기서 종합주가지수가 완전히 저점이 잡았다라고 볼 수 없어요.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오늘 우리나라 신나게 반등했지만 완전히 저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불안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많이 밀렸던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분 좋은 반등인데 저점이 완전히 나왔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밀릴 만큼 밀린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최저점은 아니어도 저점 라인이라는 거죠. 저점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종목에 좀 비중을 채우는 방식도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는 내가 좀 빠르게 매매를 해서 계좌 복구를 조금씩 하고 계속해서 그 과정에서 현금을 확보하면 좋았겠지만 지금 이제 이런 자리 같은 경우는 종목에다가 비중을 좀 채워야지만 계좌 복구가 빠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5만 원씩 복구해서 복구 속도가 너무 느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한 번에 좀 크게 복구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다만 한 번에 내가 좀 비중을 채워서 복구를 크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우량한 종목이나 내재 가치가 분명히 있는 기업을 공략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 밀릴 만큼 밀렸으니 종목의 비중을 채우는 방식도 고려해 보자고 하셨고요. 또한 2차 전지 종목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시다면 2차 전지 종목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전문가님의 종목 추천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8253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샵 0082 누르시고 이재규라고 보내주셔도 노란톡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히든 종목 힌트가 공개됩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노란톡방 입장 방법 큰 화면으로 한 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코너는요, 장바구니 종목 코너인데요. 전문가님께서 시장에서 반드시 담아봐야 하는 종목, 오늘도 엄선해서 가져오셨다고 하니까요. 힌트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장바구니 종목입니다. 전장부품 자율주행 관련주로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지며 기대감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의 장바구니 종목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물론 전반적인 흐름이 좋았지만 지수 흐름이 좋지 않을 때도 자율주행차 관련주는 꾸준히 사랑을 받아왔었는데요. 앞으로 자율주행차 관련주 전망이 어떤지 궁금하고요. 오늘 장바구니 종목도 궁금하니까요. 지금 바로 공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오랜만에 자율주행 관련주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종목명은 바로 모트렉스라는 기업인데 우리가 지금 2차 전지 쪽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면서 시장 분위기는 좋아요. 그러니까 주가의 분위기는 좋은데 지금 이제 2024년도에 전기차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자동차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뭐 현대 기아라든지 요 자동차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자율주행 쪽에 대한 모멘텀을 부각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레벨 3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미국의 테슬라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좀 강하게 올라와 있는 종목군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주가의 낙폭도 굉장히 컸고 지금부터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제 전장부품 자율주행 차량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어제 이제 미국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최근에 실적을 계속해서 내고 있죠. 이제 우리가 11월 중순쯤 되면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예상치도 좀 알 수가 있고 지금 뭐 AMD라든지 여러 기업들이 실적을 내놓고 있는데 여기 이들이 이제 내놓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 어디 쪽에서 매출이 괜찮게 나오고 있냐면 자율주행 쪽에서 지금 매출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디램의 가격이 반등했고 이런 내용들도 계속해서 이제 부각이 될 수가 있는데 자율주행 쪽에 대한 매출도 잘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모바일이나 PC 같은 경우는 이제 저점을 좀 찍고 돌아서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뜻이에요.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그걸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유료로도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 FSD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 운전자들이 운전을 하지 않아도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 그게 바로 이 자율주행 쪽에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실제로 매출 자체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장 관련돼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가총액 같은 경우 이제 4천억짜리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모트렉스 홈페이지에서 제가 좀 가져온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계속해서 변화하는 과정이잖아요. 변화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 내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새벽에 나온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뜯어봤을 때 자율주행 쪽이 좋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부각이 됐지만 자율주행 반드시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트렉스 저점대에서 돌아서는 기업인데 제가 그동안 이렇게 많이 빠져있는 기업들은 잘 말씀을 드리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모트렉스를 준비한 이유는 앞서서 장황하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종합주가지수가 너무 많이 빠졌다. 이제 여기서 반등을 할 때에는 우리가 종목에 대한 비중을 좀 늘릴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좋은 종목을 매매하셔야 되고 이 비중을 채우기 위해선 좋은 종목을 매매하셔야 되는데 그런 종목들이 너무 올라가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부담을 가질 수가 있겠죠. 우리가 올라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손절가를 잡고서 접근을 하면 되지만 하단부에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꾸준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금액을 예로 들어보자면 내가 5천만 원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5%라고 한다면 250만 원이에요. 250에서 30%의 상한가 수익이 난다라고 한다면 수익금이 75만 원이라는 거죠. 75만 원. 근데 5천만 원 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30%를 매수했어요. 그럼 1,500만 원이죠. 이거 5%만 올라도 이거 10%만 올라도 150만 원입니다. 뭐가 더 수익금이 큽니까? 여기 밑에 있는 게 수익금이 더 크죠. 상식적으로 주가가 30% 올라가는 것보다 10%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근데 10% 올라갔을 때 수익금이 더 크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은 비중을 좀 채워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중을 채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내재 가치가 좋고 그리고 이제 완전 저점대는 아니더라도 하단부에 있는 기업들이 상승 여력이 높으니까 이런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업 같은 경우는 포시에스라는 기업이에요. 제가 이거 오늘 아침부터 준비를 한 내용인데 장중에 좀 오르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자문서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인데 요즘에 우리가 이제 부동산 계약을 할 때도 전자계약서 많이 쓰죠. 이 전자계약서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기업 같은 경우 이제 아마존과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 웹서비스의 줄임말이 AWS라는 라는 거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뭐 포시에스가 하고 있는 홈페이지라든지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좀 적어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나라 투자자분들 중에서 아마존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뭐 애플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신데 아마존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이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이 웹서비스 클라우드 쪽에는 가장 큰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MS,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에서 실적을 내놨어요. 근데 이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에서 실적을 내놨는데 10위가 엇갈린 것은 클라우드 쪽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 클라우드 쪽에서 1위가 아마존이고요.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고 3위가 구글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존 웹서비스, 아마존 쪽에서 아마존과 파트너로 되어 있는 이 포시에스 같은 경우는 아마존 쪽에서 호재 뉴스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와 엮여서 변동성이 많이 커질 수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모트렉스보다는 조금 변동성이 더 클 수 있는 기업이에요. 포시에스.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것을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와 있는 기업이니까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되 손절도 반드시 타이트하게 잡아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기업, 알서포트는 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서포트 같은 경우는 이 기업도 역시 저는 지금 클라우드 쪽에 대한 모멘텀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연초에 AI가 움직였죠. 연초에 그러니까 큰 놈들로는 2차 전지가 움직였어요. 그리고 AI랑 로봇이 움직였어요. 그 다음에는 반도체가 움직였거든요. 근데 사실 이 반도체와 AI가 엮여 있는 게 클라우드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게 좀 생소하기도 하고 개념 자체가 좀 어색한데 이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저는 꼭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서포트라는 기업도 좀 보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최근에 일본에서 엔화 가치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엔화의 가치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일본 쪽과 엮여서도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서포트의 주주가 NTT 도코모라고 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 회사가 일본에서 증권업 진출과 관련되어 있는 소식이 부각될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죠. NTT 도코모라는 기업은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SK텔레콤 같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서포트는 이런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주가 흐름 같은 경우도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모트렉스와 좀 비슷하죠. 주가 흐름이 강하게 나왔다가 지금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런 자리에서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올라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이제 오늘 너무 기분 좋은 날인데 이 기분 좋은 날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서 그 다음을 대응하고 대비할지에 대해서 한 번씩은 이 전략을 고민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모트렉스, 포시에스, 알서포트까지 소개해 주셨는데요. 특히나 알서포트는 안정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고 추천해 주셨습니다. 오늘 강한 반등이 나왔죠. 하지만 내일 그리고 다음 주는 또 시장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전반적인 안내 받으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 얻어가고 싶으시다면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스마트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여시고요. 하단의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8253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받는 번호에 샵 0082 누르시고 이재규라고 보내주셔도 노란톡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남은 종목 하나 더 있다고 하시니까요. 지금 바로 살펴보시죠. 네, 다음 종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화일약품이라는 기업입니다. 이제 오늘 이 종목도 올라가고 저 종목도 올라가고 많은 종목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수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그 전과 비교해서는 조금 이제 하단부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조정을 좀 받은 기업들을 준비를 해왔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시황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원래 강한 종목이 더 강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도 계속해서 좋았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워낙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동안 낙폭이 컸던 기업들도 반등폭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받았던 기업들 중에서 지난 한 달간 낙폭이 제한됐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도 종합주가지수보다는 탄력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위치상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던 기업들보다는 어느 정도 눌림을 받고 있는 기업도 준비를 해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일약품이라는 기업은 대마 시장에 진출을 한다라는 모멘텀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미국장에서도 이제 대마 관련주들이 조금씩 변동성을 보이던데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카나비스 메디컬이라는 기업의 지분을 50% 가지고 있는데 이 카나비스 메디컬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한국과학기술원과 의료용 대마 활동 연구를 진행했었다라는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 화일약품이라는 기업은 카나비스와 엮여 있다라는 거죠. 이제 카나비스가 대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어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원료의약품을 만드는 제약기업으로서 추후에 시장에서 금리 인하 지금 어제 FOMC에서 금리가 동결이 됐죠. 근데 만약에 추후에 인하 가능성까지 대두된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또 제약 바이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주가 흐름에 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일약품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제가 여태까지 준비했었던 기업들과는 좀 다르죠. 제가 지금까지 준비했었던 기업들, 뭐 한국무브넥스라든지 드림 CIS 같은 경우 뭐 100% 넘게 올라간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올라가던 상황에서 제가 여기서는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전 고점을 돌파할 겁니다. 이런 관점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좀 비중도 채울 수 있고 그리고 그 기업을 좀 보유를 할 수 있는 관점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도 나 이거 좀 내재 가치가 좋고 2024년도에 성장 가능성이 높아 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 종목의 비중을 좀 옮겨가셔도 좋다라는 거죠. 그 대신 꼭 지켜주셔야 되는 것은 약한 걸 매도해서 강한 걸로 가는 겁니다. 강한 걸 매도해서 약한 걸로 가면 안 돼요.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매매 잘하십니다. 저도 이제 증권사에 아는 지인들이나 이런 자료들을 좀 통해 가지고 좀 뒤로 해서 내용들을 좀 파악을 해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뭐 승률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익이 날 때는 10만큼 수익이 나고요. 손실이 날 때는 30만큼 손실이 납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내가 5번 수익이 나고 5번 손실이 나도 여기서 수익이 50 나고 손실이 10만 나면은 더하기 빼기해서 수익이잖아요. 근데 이게 반대로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강한 종목은 되밀릴까 봐 매도를 먼저 하시고 약한 종목은 이제 많이 밀렸으니까 반등을 할 것 같으니까 추가 매수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계속해서 당부드리지만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 중에서 약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이 대형 우량주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약한 거예요. 늦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종목 변경을 어느 정도 시도해 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비중도 채울 수 있고 또 보유할 수 있는 관점으로 오늘 화일약품 가져와 주셨는데요. 내재 가치가 좋고 전망이 밝은 종목들 나 혼자서는 선별하기 어렵다 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의 안내 받아보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8253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샵 0082로 이재규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어서는요. 시장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종목, 오늘의 찜 종목으로 선별했는데요. 힌트부터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찜 종목입니다. 반도체 장비 전문 업체로 반도체 시험 및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를 제조해 전 세계 각국에 공급하고 있는데요. 주요 고객사로는 SK 하이닉스가 있으며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라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의 찜 종목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전문가님께서 최근 반도체 종목에 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찜 종목으로 반도체 장비 관련주 가져오셨는데 이 종목 굉장히 눈여겨봐야 할 것 같아요. 과연 오늘의 종목은 무엇인지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제가 많이 설명드렸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좀 단순하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테크윙이라는 기업이에요. 제가 몇 차례 설명드렸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이제 반도체 장비 쪽에서는 테크윙이랑 PSK 홀딩스를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둘 다 후공정 쪽인데 최근에 주가 흐름이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테크윙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는 테스트 핸들러 쪽에만 엮여 있었던 기업인데 이 기업이 이제 HBM 쪽으로도 엮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반도체 관련주 조금 올라와 있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업 같은 이게 그러니까 좀 약간 매매의 스타일의 차이거든요. 우리가 테크윙 같은 기업은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선호를 해요.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대에 있는 기업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려워하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밀릴까 봐 매수를 잘 못해요. 근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선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저점을 찍고 돌려세우면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기업들이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테크윙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파이넴텍이란 기업입니다. 이것도 좀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죠. 파이넴텍 같은 경우는 접히는 휴대폰에 들어가는 경첩을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원래는 내장 힌지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외장 힌지까지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업인 내장 힌지가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외장 힌지까지 추가가 되니까 시세가 잘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비중을 좀 채워봐도 괜찮은 기업이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두 종목을 준비했는데 이 두 번째 종목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제가 오늘 아침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제발 안 오르길 바랬는데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제우스라는 종목입니다. 참고하세요. 반도체 전공정, 세정 쪽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인데 로봇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월봉 기준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자리에서 이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제우스는 제가 공개를 드렸고요. 두 번째 기업, 요거를 좀 저는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포시에스 공부했었죠? 그때 우리 아마존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7조를 투자한다라고 합니다. 그 투자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한 기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조금 탄력적이에요. 순간적으로 상한가에도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지금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뭐 노란톡방에 들어와서 저한테 안내를 받으셔도 좋고 이 기업을 실제로 들어오셔서 매매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노란톡방에 들어오면은 매수가 가능한 가격이라든지 가격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 이제 우리나라 시장 반등 나왔다라고 해서 너무 환희에 젖어 계시지만 말고 앞으로 내가 다음 단계 어떻게 나가서 빠르게 완벽하게 계좌를 복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와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8253 입력하시면 됩니다.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샵 0082 누르시고 이재규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히든 종목명도 얻어가시고 또 히든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포시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체로 AWS의 파트너 소프트웨어 패스를 획득하면서 지속적인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테크윙입니다. 반도체 장비 업체로 메모리 테스트 핸들러 장비의 강자로 불리며 기대감을 모으고 있죠. 마지막으로는 히든 종목입니다. AWS 국내 투자 수혜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히든 종목을 아신다면 노란톡방 들어와 주셔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정답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8253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샵 0082 누르시고 이재규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